헬렌 켈러. 지금으로부터 약 110여 년 전에 미국의 테스캠비아라는 도시의 큰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울음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사내 아이 같아요. 아주 건강해. 이 아기가 바로 헬렌 켈러예요. 이름난 집안에서 태어난 헬렌은 식구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손가락을 잡더니 안 놓으려고 하네. 헬렌은 어릴 때부터 고집이 무척 세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꼭 하고 말았으니까요. 헬렌이 2살도 채 되지 않은 겨울날이었습니다. 여보, 헬렌의 이마 좀 짚어보세요. 어머니는 다급하게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왜 그러? 헬렌의 몸에 열이 굉장해요. 아버지도 허둥지둥 달려와서 헬렌의 이마를 짚어보셨습니다. 그렇군. 감기에 걸렸나? 아버지는 놀라서 말을 타고 가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급성뇌염이군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진찰을 하시더니 헬렌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발 헬렌을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울면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시도 헬렌의 곁을 떠나시지 않고 정성껏 간호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날마다 오셨습니다. 헬렌을 다시 진찰한 의사 선생님은 놀라서 말씀하셨어요. 열이 씻은 듯이 가셨네요. 참으로 신기했지요. 헬렌은 언제 아팠느냐 하는 듯이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헬렌의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어머니가 놀라서 소리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달려오셨어요. 이 아이의 눈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합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헬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의 손이나 옷을 붙잡고 다니든가 아니면 손으로 무엇을 더듬어서 만져보고 알았죠. 어머니는 헬렌의 여동생인 밀드렛을 낳았습니다. 말랑말랑한 게 엄마 옆에 있네. 헬렌은 아기가 자기 동생인 줄을 몰랐어요. 자기가 가지고 노는 말랑말랑한 인형 낸시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요람에 재워놓고 시장에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헬렌은 요람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만져보고 화가 나서 끌어냈어요. 헬렌이 너무 거친 행동을 해서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말씀하시자 아버지는 우선 눈부터 고쳐주자고 하셨어요. 볼티모어시의 유명한 안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헬렌을 데리고 가서 그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부탁드렸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이 아이의 눈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의 벨 박사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실망한 아버지는 헬렌과 함께 벨 박사를 찾아가셨습니다. 훌륭한 가정교사를 두고 이 아이를 가르쳐 보십시오. 벨 박사는 보스턴의 퍼킨스 맹아 학교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헬렌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쓰셨어요. 설리번이라는 훌륭한 여자 선생님을 보내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며칠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4살인 헬렌은 현관 앞 층계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날과는 달리 마차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와서 꼭 안아주었어요. 바로 그 설리번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선생님은 퍼킨스 학교의 아이들이 만든 인형을 헬렌에게 주셨습니다. 헬렌은 기뻤어요. 그때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다 인형이라고 쓰셨어요. 헬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재미있는 장난으로 알고 헬렌은 선생님께 자꾸 손바닥을 내밀었어요. 선생님은 계속 인형이라고 써주셨고 헬렌도 흉내내어 그 글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아무나 만나면 손바닥에다 인형이라고 써주었지요. 그것이 글자라는 것은 7살 때야 알았습니다. 헬렌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헬렌은 식사하는 버릇이 아주 나빴어요. 손에 닿는 것은 아무 것이나 마구 집어먹었어요. 식사 버릇부터 가르쳐야겠구나. 선생님은 식사 시간에 헬렌이 함부로 손을 뻗치자 탁 뿌리치셨어요. 그래도 헬렌은 선생님의 빵을 집으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뿌리치시니까 헬렌은 심술을 부리며 몸부림쳤어요. 선생님은
문을 잠그고 모른 채 하셨죠. 얼마 후 지친 헬렌은 그제야 식탁으로 가서 자기의 빵을 손으로 집었습니다. 선생님이 손을 찰싹 때리고 포크를 쥐어주자 헬렌은 팽개쳐 버렸어요. 그래도 선생님은 포크를 끝까지 쥐도록 했어요. 나중에 헬렌은 할 수 없다는 듯이 포크로 자기 접시에 놓인 빵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 뒤부터 헬렌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나쁜 버릇을 하나하나 고쳐 나아갔어요. 선생님은 헬렌을 별장으로 데리고 가서 얌전한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이 잠자리에 들면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느님, 저를 헬렌의 좋은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 선생님은 헬렌의 손을 펌프 주둥이에 대게 하셨어요. 힘차게 쏟아지는 물에 놀라서 헬렌은 손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손을 내밀어 기분 좋은 듯이 물을 만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헬렌의 다른 쪽 손바닥에 물이라고 천천히 썼습니다. 물, 물, 물 하고 되풀이해서 썼어요. 헬렌은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달라고 조르던 물이라는 말. 차가운 이것이 물이다. 헬렌은 비로소 물건에는 모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헬렌은 얌전해졌습니다. 매일 손바닥에 써주는 글자도 많이 익혔어요. 점자 공부를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한 선생님은 손끝으로 만져서 읽는 점자를 헬렌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헬렌은 글자를 익힘으로써 문장을 알게 되었고 점자책으로 동화도 읽게 되었어요. 맹아학교에 들어간 헬렌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며 부지런히 공부하였어요. 어느 날 램슨 부인이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헬렌은 영리해서 교육을 잘 받으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과 선생님은 귀가 번쩍 띄셨습니다. 선생님은 헬렌을 데리고 말을 훈련시키러 다니셨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을 손가락으로 만져가며
똑같이 움직여 말을 하는 새로운 훈련이었어요. 헬렌은 열심히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목소리로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더듬거리는 말이었지만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헬렌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장하다, 헬렌. 아버지는 이게 꿈이 아닌가 하고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헬렌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강의 시간만 되면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옆에 앉아 손바닥에 내용을 써주셨습니다. 헬렌은 그것을 타이프로 쳐두었어요. 타이프로 친 것을 헬렌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전달해 주셨어요. 헬렌은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대학교의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시험을 봅니까? 대학에서는 반대하였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헬렌은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헬렌은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빛의 천사 헬렌은 그 뒤 크게 활약했어요. 강연을 하고 원고를 썼어요. 세계 여행도 하고요. 87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헬렌 켈러는 세계의 장님과 벙어리를 위해 몸바쳐 일했답니다.